소설 36개 7개 무중생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한 무제 유철은 재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였다. 전쟁이 없는 기간에는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아 전국을 순행하며 국가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무제 유철의 태자는 유거로 그는 7세의 태자로 봉해진 후 35세가 되어도 태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황제의 곁에는 소문이라는 내시가 있었다. 그는 본래 태감, 내시가 아니라 궁중의 근신이었으나 10세의 태자가 된 유거가 나이가 아직 어림으로 태자를 폐위하고 황제가 국정을 다스린 후에 태자에 봉할 것을 무제에게 간언하여 부자를 이간질했다는 죄목으로 궁형을 당해 그는 무제를 뼈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궁형을 당한 조성이란 사람은 처자식을 남겨둔 채 죽고 말았다. 이에 소문은 친구의 딸에게 편안한 생활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의 딸 조첨녀를 한무제의 눈에 띄게 하여 무제의 첩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조첨녀는 나이 많은 황제가 밤마다 힘들게 하여 거짓으로 임신을 했다고 무제에게 말했으나 무제는 임신했다는 그녀를 매일 밤 찾아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정말 조첨녀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자 그 뒤로 무제는 조첨녀를 찾지 않았다. 조첨녀가 거짓으로 임신을 하였다고 한 기간을 합치면 14번지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14개월이 되어서야 태어났다. 14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것은 유임금이 14개월 만에 태어나 황제가 되었으므로 이 아이는 유임금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든 태자가 있는 상황이라 모든 대신들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태자 유거는 황제께 이는 유임금이 다시 세상에 나온 뜻이라며 본인은 태자의 위를 어린 황자에게 주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무제는 갓 태어난 황자에게 유불능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비단 위에 요모문이란 글을 써 조첨녀에게 주었다. 이 요모문이란 구익궁의 문의 이름을 요모문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하사한 것이었다. 요모문이란 유임금의 어머니란 뜻으로 무제는 그 아이가 유임금이 환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무제의 이 행동으로 소문에 의해 무중생유의 계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즉 이 요모문을 하사한 것을 보고 소문은 조첨녀를 황후로 만들고 유불능이 태자가 되도록 하려는 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소문은 아주 절친한 태감 왕필과 모의하여 무제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객이 실패하고 날이 깨진 칼 한 자루를 흘려놓고 도주하였다. 이 칼은 원래 소난세라는 자의 것인데 그가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가보인 보검을 팔려고 하였고 왕필이 이 검을 사서 황제를 암살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곧 이 칼의 주인이 밝혀지고 장평후 위항은 칼의 원래 주인이었던 소난세를 잡아서 무릎을 으깨버렸다. 이제 칼의 주인을 찾았으니 자객과 배후를 찾으면 되는 일이었다. 소난세가 사실을 실토할 것을 우려한 왕필과 소문은 태자궁에서 태감으로 있는 뚱뚱한 정복이란 자를 살해하고 옥에 갇힌 소난세를 몰래 찾아가 자신은 정복이란 사람으로 태자를 위해 거사를 꾸몄다가 실패했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공소나가 자신의 아들과 황제의 딸, 양석공주, 이 불륜 관계이며 위항 역시 제읍공주와 사통하는 관계인 것을 숨기고 황제를 저주하기 위해 궁에 많은 모구, 나무로 만든 사람 형상을 묻었는데 이 사실을 안 소난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거짓 자백을 하라고 부탁을 한다. 소난세가 잡혀서 무릎이 으깨지는 벌을 받은 것은 모두 공소나와 위항의 지심으로 소난세는 증오로 가득 차 왕필의 이 계책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소문은 미리 여러 곳에 모구를 묻어두고 황제는 소난세의 자백에 따라 모구를 찾아보게 하고 소문이 미리 묻어둔 모구를 발견한 황제는 공소나와 위항을 잡아 죽인다. 자신을 싫어했던 두 공주도 모구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무제는 두 공주의 본국에서도 모구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충을 시켜 조사하게 한다. 이때 강충은 황제에게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없는 모구를 거짓으로 묻어서 황제에게 고한다. 이에 화가 난 무제는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죽여 분풀이를 하였다.
또한 황제가 기거하는 감천궁에도 모구가 묻혀 있을 거라는 황제의 생각에 따라 이번에도 소문은 감천궁에 모구를 미리 묻어놓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황제를 속이고 이에 많은 궁녀들이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받아낸다. 이때 10,000명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게 된다. 또한 황궁에서도 모구가 발견되었다. 원래 소문의 계획은 태자를 없애고 늙은 황제를 죽여 유불능이 황제의 자리에 앉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자가 죽어야 했으므로 그의 마지막 목표는 태자가 살고 있는 동궁이었다. 동궁에 몰래 모구를 묻어둔 소문은 황제의 명을 받고 강충과 함께 동궁을 수색하였다. 결국 모구가 발견되자 모함을 받게 된 태자는 강충과 무녀를 잡아 옥에 가두고 황제가 보낸 사자를 체포하였다. 태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황제에게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나 황제의 주변의 간인들은 태자가 황제에게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결국에는 군사를 모아 황제를 압박하여 퇴위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에 무제는 반란을 평정하라고 명을 내렸다. 태자의 군대와 황제의 군대가 오래 싸우게 되니 태자의 군대가 점점 와해되어 결국 반란 세력은 흩어지게 되고 태자는 궁 밖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긴다. 시간이 흘러 황제는 태자가 조반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풀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태자를 수소문하여 찾아오도록 한다. 그러나 태자는 황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소문이 무중생유의 계책에 따라 부자간의 불화를 만들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황제를 속여 스스로 주변의 친인척을 모두 죽이게 만들어 결국 계획한 대로 유불능이 황제, 한소제에 오르게 만든다.